안녕하세요. 시선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활기차게 문을 열었고요. 또 우리 시장은 코스닥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다행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 애프터에서 이 반도체 투톱이 조금 더 밀려나면서 코스닥이 더 오늘 강한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야간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지수 마이너스 0.5%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의 선물지수는 상승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상장한 반도체 종목들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 ADR은 좀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장 마감하고 나서 정부의 이 중복 상장 규제를 좀 철회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솔리다임 IPO 이슈로 좀 소문이 무성했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내렸는데 중복 상장 규제를 철회를 왜 제안했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야간 선물 플레이가 현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SK스퀘어와 삼성전자는 강보합 거래 마쳤고 2차 전지가 강합니다. LG엔솔이 1%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것이 눈에 띄죠.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1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1등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블랙록에서 알테오젠의 지분을 5%까지 늘렸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고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 리노공업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방안이 나오고 나서는 수급이 전부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상위 종목들 위주로 더 강한 퍼포먼스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행히 제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담아놔서 빨간불 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SPG와 대한광통신이 2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한광통신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잘한 것 같네요. 오늘 22% 급등에 성공을 했고 그 미국에서 이제 이 중국산 광 트랜시버를 규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매력적인 섹터였는데 일단 광통신 쪽은 이 장비단이 계속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적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평가는 계속 제가 좀 흐름 보면서 체크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이제 지난주에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7%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6% 급등하는데 같은 이제 기술 이전 플랫폼 종목인 리가켄바이오도 따라가 줘야겠죠. 오늘 아침에 12만 3천 원대 급등 터치해줬고 오늘 5.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요 상당히 1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계속 좀 가지고 가면서 좋은 바이오의 흐름을 함께 챙겨갈 예정이고 또 다른 종목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간당간당하게 1.7% 상승 켜고 있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한화엔진, GS P&L도 약 소폭 손실 중이고 기아도 10% 정도로 손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라든지 앞으로의 추후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시선 강탈 포트폴리오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스 시선 확인할게요. 제 오늘장 시선은 8월은 코스닥입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투톱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암울하실 것이고 이제 제가 모의 포트 구성했던 것처럼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포트에 구성해놨다면 그래도 좀 버틸만한 혹은 또 재미있는 그런 8월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월은 코스닥 중심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9월부터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담아볼 만한 종목들 계속 또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지금 출발할게요.
자,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장 어떠셨을까요? 오늘 장을 보고서 내일 또 포트를 어떻게 대비하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김진만 서지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일단 뭐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었고 코스피도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돼서 같이 좀 가나 했는데 코스피는 흐름이 좀 깨졌고 코스닥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탄력이 좋은 상황이고 신용 잔고가 거의 역대 최저치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만 사도 많이 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일단 코스닥을 지금 계속 좀 8월 달에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포트에 있는 종목부터 점검을 시작해 본다면 대한광통신을 제가 또 추가 매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이 통신주가 급등을 해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한광통신 말고도 오늘 통신주들 뭐 상세가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 이제는 여기서 기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익절을 좀 하고 통신주를 보내주느냐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김진만 위원님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이랑 비슷한 이제 시기에 광통신 관련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코이런트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 이제 기대감들이 올라가면서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밸류 값이 포함이 되면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크게 영향이 받을 건 없다. 근데 그나마 받을 거는 대한광통신 정도밖에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체인 대해서 성우전자를 코멘트 드렸는데 일단은 광통신 관련주들은 내일이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과열권에 진입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섹터 자체가 뭐 세련된 거는 세련된 거고 주가는 적정 구간에서 한 번씩 꺾였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정 파동의 그런 그 등락이 꽤나 심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버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내야지만 오늘 뭐 15% 이상 올랐는데 내일 10% 이상 하락을 하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조정이 잠깐 나오더라도 그 조정 파동이 꽤나 거세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통신 쪽은 이제 그릇만큼 수익을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즉 평균 단가가 완전 낮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진입을 해서 뭐 플러스 5에서 10%권이다라고 하면은 내일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시초가에 어느 정도 매도하는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는 미국 쪽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매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든지 가능하다. 다만 내일 정도에서 나올 차익 실현 매물에는 유의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매물 출회 유의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진짜 너무 좋네요, 흐름이. 일단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바닥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고 블랙록이 또 괜히 그 지분을 늘리진 않았겠죠. 이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5.03%까지 늘렸는데 이런 알테오젠 말고도 오늘 보로노이라든지 또 D&D 파마텍 이렇게 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더 제약바이오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기울기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한테 그건 또 수혜잖아요. 계속 좀 8월 달에는 무게를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재까지 겹치면서 예전에는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않았었던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는 호재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뭐 제약바이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런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간극이 이제 좁혀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호재까지 터져주면서 사실상 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코스닥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바이오 쪽,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뭐 소부장 쪽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또 가장 큰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였는데 이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는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반대에 있었던 이 바이오, 그다음에 금,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바이오 쪽에서도 보시는 탑픽 종목 있어요? 일단은 뭐 대장주인 이제 알테오젠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에이프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 일단 수급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지만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아직도 코스피 단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계속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도 좋고 셀트리온 이제 전에 말씀 주셨었는데 셀트리온도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재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 원자재를 꼽아주셨거든요. 원자재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뭐 철강이 될 수도 있고 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서 풍선도 급등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원자재 전체 통으로 일단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금이랑 은,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앵커님이 코멘트 주셨던 구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리튬 가격도 바닥권에서 조금 움틀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이제 고려안이 급등했던 이유가 미국 쪽에서 이제 좀 광물 관련된 추가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밸류 차원의 재점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대부분 갖고 있는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관련된 테마성 혹은 이제 관련된 수급을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뭐 구리 관련주로 하면 뭐 변압기나 전선 쪽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세, 즉 이제 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뭐 2차 전지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금이나 은 같은 광물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한 2개에서 3개의 종목이 그래도 재련이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원자재를 원자재 밸류 체인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재련이나 제철소 등을 운영하면서 이제 실제로 원자재들을 생산해내는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고용이 갑자기 급격히 꺾이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인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고용 지표 때문에 올해 9월에 있을 고용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코멘트가 조금 완화가 된 부분도 그다음에 여기서 12일에 있을 CPI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증시가 제일 불붙었을 때 금값과 은값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상사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번씩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뭐 금값, 은값, 금 관련주, 은 관련주, 뭐 구리 관련주 한 번씩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련 혹은 이제 생산하는 광산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재 관련주 이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자재 일단 앨범알의 실적도 호실적이 나왔고 또 말씀 주신 금, 은, 구리까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것이 이제 관련주의 주가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는 잠시 뒤 알아보고요. 서재홍 의원님께서는 증권주를 꼽아주셨는데 상반기 때는 이제 그 시장이 화랑이었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런 쪽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죽었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 또 주주환원 쪽으로 포커싱을 둘까요?
네, 우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주가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1분기, 그다음에 2분기까지도 1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2분기까지도 지금 주식시장 화랑으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그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 밸류업 정책이 가장 긍정적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런 대형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 거기다 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증권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4% 이상, NH투자증권도 그렇고 4% 이상 배당률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배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키움증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어떤 브로커리지 쪽에만 집중하던 모습에서 이제 자산 관리, 그다음에 IB, 뭐 해외 투자 이런 부분,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던 그런 과거의 증권사와는 다르게 이제 체급을 키워가면서 글로벌에서도 해외 투자의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증권주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는 금융주 안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이제 포커스 주주환원 정책이 많네요. 거기다가 실적 좋은 종목들까지 함께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부터 제 포트에는 대한광통신이 있지만 김진만 위원님도 성호전자를 그때 같은 광트랜시버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어요. 성호전자 오늘 20% 급등하면서 역시나 저희 단기간 안에 정말 높은 수익을 챙겨 주었습니다. 자, 내일이 좀 고비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성호전자는 내일 고비를 살짝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워낙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물대 부담이 덜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여러 가지 광통신 관련주들이 내일 과열이나 여러 가지 뭐 단일가 혹은 이제 경고딱지라든지 기타 증시가 불붙었을 때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영광의 훈장들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그래도 성호전자는 워낙 급락을 많이 해서 그 사이에 매물 진공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 승강제가 9월에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호전자가 그래도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관련된 테마성 이슈라고 지켜보기에는 조금 더 성장세 자체를 지켜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21선을 잘 지키고 이제 다음 61선을 터치하러 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한 25,000원, 3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성장성을 보여줄 거다. 악재는 뒤로 한 채 이제는 성장성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는 내일 또 이 광트랜시버 종목들의 매물 출혈이 좀 비껴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볼 거예요. 제주반도체도 오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23%까지 급등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거래도 강하게 실렸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보장에 또 오늘 반등을 했는데 투톱보다 지금 그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이 더 세잖아요. 그럼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소부장의 사실 요즘 분위기가 홀짝입니다. 오늘 올라서 하루 더 기대하면은 내일 뿅망치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1선 저항을 맞고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제주반도체 설명드릴 때 투자 전략을 실적 발표와 동시에 한번 빵 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그런 이제 윗꼬리가 남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일단 상장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을 모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IR을 통해서 공시를 사전에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스닥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시를 안 하고 그냥 상시 실적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오늘 61선 매물의 소화를 일부 한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인 소부장 쪽에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실적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옆으로 휘어가고 있는 과중에 이제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매일 아침에 매도를 걸어두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대략 한 11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셔서 혹시나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깐 딴짓을 한 사이에 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매도를 걸어두거나 아니면 자동 매도를 걸으셔서 이제 한번 강하게 나오는 거래량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주 반도체 매도를 걸어놓으라라고 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제주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서재영 의원님 포트 볼 건데 탑5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 GS건설이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셀트리온도 저희가 이미 뭐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BGF 리테일이 또 지난주에 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자, 이 화면에는 없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거예요. LIG DNA가 오늘 또 11%나 급등을 했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천공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제 포커싱이 되면 증권가에서 다시 목표 주가를 130만 원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단기간 안에 이게 130만 원 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11% 올랐으니까 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올라줄까? 그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 LIG 디펜스뿐만 아닙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오늘 강했던 그런 방산주들은 대부분 수급이 좋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히려 방산주들이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소진됐었던 그런 무기 재고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일단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가장 앞선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저평가 받았었던 그런 디스카운트 받았던 쪽이 방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혹시 언제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그 종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부분 수주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에 대한 부분 이미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로켓이나 이런 부분도 성공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메탈하고 얼마 전에 그 합작했잖아요. 네네. 그쪽에 대한 소식도 혹시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동 쪽에서 먼저 좀 포커싱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지금 지역들 뭐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중남미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반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3분기 정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 소식 기대해 보고요. 다음 GS건설 보도록 할게요. GS건설 너무 좋네요. 일단 GS건설은 저희가 최고가 기준 22% 상승 기록 중입니다. 오늘도 10% 오르면서 이제 계속 그 박스 상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거든요. 넘어서려고. 어떻게 해요? 넘어설 것 같으세요? 네, 우선 뭐 GS건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 중에서 대장주로서의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45,0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건설주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거기다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원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GS건설이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GS건설만 대장주로 올라왔지만 다른 종목들, DL-ENC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ENA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급적인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쿼트 점검 끝났으니까 이제 관심주 알아봐야겠죠. 이게 반도체에만 몰려있던 수급이 타 섹터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가 최근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김진만 위원님부터 원자재 관련주라고 하셨거든요.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준비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재밌긴 했습니다만 즐길 건 즐기고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기업에 큰 돈을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살짝 사그라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내년엔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부 테마성 이슈죠. 뭐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구리 테마주 혹은 뭐 금값 상승에 따른 금 테마주 이런 관련주들보다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6년도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이익률까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투자를 하고 있던 가스전과 터미널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들이 뭐 거기 추가적으로 주주들에게 재분배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분명히 이뤄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와 팜유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엄청난 이익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 이제 추가적인 영업이익 상승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단순한 이제 그런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갖고서 생산해서 이제 가공해서 판매까지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분명히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합 상사들이 최근에 또 주가 상승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번 정도 빛을 볼 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개선세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의미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음봉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나온 양봉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오늘 나왔던 음봉들이 내일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점을 두 개 잡으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 오전에 12일 날 CPI를 보고서 괜찮게 나오면 여기서 불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95,000원, 손절가로는 45,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조금 더 롱텀으로 가지고 가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은 서재용 의원님의 증권주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증권주 대장주인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뭐 NH투자증권, 그다음 키움증권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증권주는 아직까지 따라가는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 일단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아무래도 증권주도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3조 원 정도 평가 차익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2분기 브로커리지 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2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일단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이제 호실적에 대한 다른 증권사 대비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내일도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ETF 시장이 코덱스의 삼성증권과 그다음에 타이거의 미래에셋 증권이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ETF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런 수혜도 미래에셋 증권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쪽으로도 계속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 대비해서 57%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32,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증권계 대장주였습니다. 코멘트 주셨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로봇입니다. 이렌시스라는 코스닥의 작은 이
로봇 감속기 제조하는 업체고 그 삼성전자가 원래는 그 레인보우가 산하에 있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계속 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공개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CEO 직속 로봇 사업부를 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CEO 직속 사업부에서 만든 로봇을 공개하는 그런 로봇 시연을 또 진행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로봇 테마가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렌시스는 실제로 그 삼성 로봇 쪽에 감속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라서 조금 잘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고 와봤는데,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서재영 의원님, 이 종목, 상승 탄력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그룹, LG 그룹으로 이제 양대 어떻게 보면 둘이서 이제 좀 다투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제 삼성까지도 그런 부분에 참전을 해서 이제 3파전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관련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빠르게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모 의원님은요? 네, 좋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사실 특징주는 되게 적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테마도 좋고 차트도 좋고 단기 트레이딩 각이 너무나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미친 상승을 즐기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거 코스닥 얘기인가요? 네, 코스닥 요즘 보시기 보면은 이번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 1분 안에 오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달 전만 해도 버스 한 번 가면은 뭐 한 달 뒤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요즘 또 8월 들어서 이제 버스 혹여나 못 타거나 놓치더라도 바로 뒤에 다음 버스가 오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외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제 7월에 너무나 이제 좀 좌절감을 느끼셔서 복수를 꿈꾸시는 분들 미친 시장에 즐기려면 미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미친 전략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의 시간 이어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에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매우 무더웠죠. 여름에 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어제부터였나요? 저녁에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오늘 저녁도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습니다. 참 때라는 게 무섭습니다. 7월달 주식시장의 때는 내리는 때였고요. 또 8월달 주식시장의 때는 반등을 또 하는 때죠. 요즘에 코스피 주식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전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안 갈까? 이 부분, 삼전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부분과 코스닥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심텍부터 보겠습니다. 자, 심텍은 이제 주가가 60% 이상 급락을 했었다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주식 중에 이제 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간에 한 30% 가까이 주식이 올랐습니다. 바닥에 8만 원대부터 사실상 이제 6만 원대부터 상승이 났다고 보지만 8만 원대 7월 31일 날부터 해서 주식이 쭉 하고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심택은 실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났고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도 심택은 일부 비중 조절 매도를 조금 하시면서 나머지는 12만 원 이상 돌파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무백스라는 주식입니다. 이제 7월달 말에, 7월달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8월달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로봇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SPG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봇 주식들, 나우 로보틱스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주식들입니다. 현대무백스는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는 별 무리 없이 올라갈 겁니다. 보유자분들 많으시죠? 또 현대무백스 조금 더 올라가길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24,500원 정도인데 여기서 10% 정도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일부 비중을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볼게요. 대원전선인데요. 자,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15,000원 구간의 라인에 지금 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주식이 또 올랐어요. 시간의 단일가 주식이 올랐고 오늘 이제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산일전기가 오늘은 또 굉장히 큰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가온전선 또 대한전선 같은 주식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홀딩하세요. 아직까지 정말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관심을 받아가는 과정 중이고 양봉이 크게 한번 더 이 위치에서 쏟을 것 같은데요. 15,000원에 이제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이신 투자자님들 계시죠? 제가 이 주식은 1,000원 단위로 계속 본다 했습니다.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대까지 1,000원 단위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는 가볍게 하고요. 많은 투자자님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언제 오를까라는 부분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자, 지금 코스피 쪽은 잠잠하죠.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비교해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코스닥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나오죠. 저점에서 30% 반등 나왔고요. 오늘도 6%대 코스닥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 속 8월달 주시장은요 굉장히 조용히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또 미국의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또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갖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신고가 직전에 있습니다. 자, 미국 지수,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이미 신고가를 가 있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달과 7월 달에 2달 정도 동안 주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8월 달에 들어와서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서 27,500포인트 이상의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27,500포인트 수준의 지수 포인트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미국 시장의 온기를 그대로 받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니까 8월 달 반등이 나와요. 또 한국 시장도 8월 달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죠. 삼성전자는 왜 안 오를까요? 하이닉스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코스닥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를까요? 하이닉스는 왜 안 오를까요? 네, 궁금하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확인됐습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까지 확대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일까요?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했죠.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하이닉스 떨어지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떨어집니다. 이 실적도 문제가 아니고 AI에 대한 거품이 끼거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가 축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메모리 기업 중에 하나 또 꼽는 그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도 하고 휴대폰도 만들고 또 가전제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디스플레이도 만들고요. 또 하만의 스피커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빼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업이 똑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회사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두 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고요. 1,000조 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1,400조 원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이 두 개의 회사 40% 정도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의 매출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회사가. 매출도 절반이고 영업이익도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무려 40%가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안 좋은가? 또 미국의 나스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님들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됐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스닥 프리미엄이 높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와 한국은 원래 가격이 조금 낮게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으나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주식이 외면받고 있죠. 왜 그러냐?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죠. 지난주 하이닉스가 배당을 한 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당 300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비싸게 미국에서 거래가 되느냐? 하이닉스보다 매출은 절반이고 이익 규모도 절반이요. 그런데 40%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주 환원 정책과 거버넌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배당을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도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은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이 현재 잠잠한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한 모습이요. 지금 최근에 KRX 시장에서 계속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 밑에서 계속 거래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르냐? 주주 환원 정책의 규모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이닉스처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요. 잉여 이익 현금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한국에 그런 기업 있나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매년 했던 게 대략 10조 원 미만 수준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때 노조에게 성과급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이 올라가려면요. 주주의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계 증권사들과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대량의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도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홀딩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된 금융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미국처럼 가야 된다는 것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냐? 배당을 많이 안 주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8월 중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너무 실망적인 주주 환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3분기, 4분기쯤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8월 중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선은 어디가 있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입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래야 다시 삼성전자로 수급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급등할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의 발표가 시장에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그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운이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기, SK스퀘어까지요. 그럼 반도체 탑4 주식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했는데 발표했는데 너무 실망적인 겁니다. 아무도 코스피를 보지 않을 겁니다. 다 코스닥으로 가겠죠. 거기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 증권까지 3천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원하시는 투자자님들이 코스닥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코스닥은 언제까지 오를 거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난 규모로 발표된다고 한다면 그때 삼성전자가 8월 중에 시장을 뒤바꿀 겁니다. 시청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주주 환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을 좀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코스닥 주식을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주식 안에서 주식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낙폭과대 주식인데요. 우리 코스닥 주식과 코스피 주식들 안에서 6월달, 7월달에 주가가 급락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심택이라는 주식이죠. 자, 심택은 7월달 한 달간 대략 6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 반등을 하고 있죠. 자, 또한 이 심택을 보시게 되면 코리아 서키트라고 하는 주식도 꼭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기판 주식으로서 이 주식은요. 무려 2달간 주가가 70%가 떨어졌습니다. 2달간 주가가 70% 떨어졌고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또 미래셋 벤처투자라고 하는 주식이 있죠. 미래셋 벤처투자,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X가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낙폭과대 주식으로서 미래셋 벤처투자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우주항공 주식인데요. 무려 6개월 동안 떨어졌고 85%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1선이 돌파됐죠.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공략주로서 말씀드릴 주식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낙폭과대 주식도 아니고요.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 시장의 주도주였던 주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데 바로 K-이너뷰티입니다. K-이너뷰티와 관련된 코스맥스 BNT라고 하는 주식을 오늘 공략주로서 코스맥스 NBT, 코스맥스 NBT라고 하는 주식을 오늘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건기식 관련한 주식인데요. K-이너뷰티가 전 세계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자, 이 회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지속된 적자였어요. 근데 미국 쪽에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하고 한국의 평택의 본 공장에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3천억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PSR 기준으로 1배 미만이에요. 너무나도 저렴하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했고요. 52주 신고가에 4년 내 최고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십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코스닥이 급반등을 하고 있고요. 히든 종목을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이 고점에서 60%, 70%, 80%씩 떨어진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들 코스닥 반등에 선제 공격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 선택은 없습니다. 일단 좀 있는 종목 잘 굴려보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